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그리고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답이 뭐냐,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예, 그 말은 진짜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전기 산업기사 난이도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렇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너무 어렵게 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실 작년 2020년도 3회차 때도 전기기사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게 청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출제 기준에 맞게 냈다면은 어렵게 낸 것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뭐 그냥 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난이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대 평가가 아니라 60점을 넘으면 되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너무 이게 어려워지거나 너무 쉬워지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게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사실 저도 시험 출제해 본 적도 있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까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거는 조금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 수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전기 산업기사라는 게 전기 기사보다 하위 자격증이고 기사가 사실 좀 더 어려야 돼요. 시험 시간도 기사가 2시간 반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 산업기사 난이도가 이번에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전기 기사보다 도 어려웠고 작년 3회차 때였죠. 전기 산업기사 합격률이 6%였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보다 더 어렵다. 예, 요런 말이 나오니까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게 '너무 운빨이 심해진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수험생들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1 번은 그렇다 쳐요. 자, 근데 2 번, 3 번인 같은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시퀀스 오류가 났습니다. 전기기사 시퀀스 오류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요렇게 나왔더라고요. MC1이 있고 그리고 MC2가 있고, 자, 그래 가지고 인터럭을 걸어 주시려고 했나 봐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은 MC2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여기가 이렇게 가서 MC1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다? 이게 바뀌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MC1 위에 MC1이 오고 MC2 위에 MC2가 왔다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고치라는 문제도 아니었고 요 상태로 풀어라는 문제였으니까 하여튼 요게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잘못 출제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에 검토를 하셨으면은 이게 좀 발견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나와 버리면 이제 수험생들이 요 문제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 문제에 꽂혀 가지고 다른 걸 또 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요. 문제를 이렇게 오류가 났으면은 다 정답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큐넷에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더라고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답 처리가 되지 않을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돼야죠. 이거를 정답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매기겠어요, 사실. 문제가 오류가 났는데 누구를 맞다고 누구를 틀렸다고 누구를 점수를 더 주고 누구를 점수를 더 안 주고 요런 기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다.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매길 거예요, 애초에 뭐 이거를 다 맞다 안 해 주면은. 예,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공사 기사, 공사 산업 기사에서 시퀀스가 출제되는 요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출제 기준표를 직접 확인하면서 시퀀스는 출제 범위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보시면은 네, 제 유튜브에 긴급 공지 견적 5에서 10점으로 변경 요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때 제가 찍었던 영상, 출제 기준을 확인하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2000 여기 나와 있죠. 2021년도 부터 이제 적용되는 이제 출제 기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정기 설비 견적 및 시공 계획, 설계 도서 검토하기 이런 거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기존의 견적이라든가 공사기사 단답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퀀스가 없어요. 그쵸? 시퀀스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퀀스가 안 나온다는 얘긴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퀀스가 출제 범위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친구들은 합격을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을 떨어뜨리는 게 시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변별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전부 정답 처리가 되어야지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그런 정당한 시험의 목적을 성립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했으면은 그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다른 데서 출제가 됐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가 오류가 나서 여러분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번에 꼭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